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젊은 날의 이별은 아픔이었지만 노년의 이별은 생의 마지막 숙제라는 것을, 누군가는 먼저 떠나고 누군가는 남아서 그 빈자리를 견뎌야 합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마주한 가장 깊고도 고통스러운 사랑의 기록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람. 올해 68이 된 강민철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가을 햇살을 받으며 신문을 펼쳐든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중견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전국을 누비며 아파트를 짓고 다리를 놓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은퇴한 지 3년째,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5년째 되는 호랍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규칙적이고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혼자 아침을 먹은 뒤 동네 노인정에 나가 바둑을 두거나 친구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것. 아들 하나, 딸 하나 모두 결혼해서 미국과 부산에 살고 있으니 명절 때나 얼굴을 볼까 말까 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민철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공원 벤치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민철의 시야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회색빛 트렌치 코트를 걸친 그녀는 천천히, 마치 세상의 시간이 자신만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공원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은발, 고든 자세, 그리고 어딘가 슬픔을 머금은 듯한 눈빛. 민철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민철이 앉은 벤치에서 2칸 떨어진 곳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은 슬쩍 책 제목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오후라는 시집이었습니다.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시를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좋은 책을 읽고 계시네요. 민철은 자신이 먼저 말을 걸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원래 과묵한 성격이었고 아내가 떠난 뒤로는 더욱 말수가 줄었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호수 같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 네, 요즘 이런 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정우승 시인이지요. 맞아요. 슬픔이 기쁨에게 그 구절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윤혜진. 올해 65, 한때는 중학교 국어 교사였다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과부였습니다. 민철과 혜진,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식 이야기, 젊은 시절 이야기, 그리고 혼자 사는 노년의 쓸쓸함에 대해서. 사실 이 공원에 매일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 혼자 있는 게 무섭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와야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혜진이 말하는 이상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노년의 고독은 때로 사람을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기도 한다는 것을. 그 자신도 가끔 새벽에 깨어나 텅 빈 집을 바라보며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매일 이 공원에 나옵니다. 민철의 솔직한 대답에 혜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날 이후 민철과 혜진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인사와 날씨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민철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혜진 씨, 제가 너무 주제넘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점심 같이 드실 수 있으세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은요, 민철 씨,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그런 걸 제안하는 게 우습게 보일까봐. 우습기는요. 우리도 사람인데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날 두 사람은 공원 근처 작은 한정식집에서 첫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민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슴이 아직 뛸 줄 안다는 것을,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이 존재한다는 것을. 혜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주름진 얼굴로 무슨 설렘이람.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어느새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민철은 혜진에게 젊은 시절 현장에서 있었던 웃긴 일화들을 들려주었고 혜진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겪었던 따뜻한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철 씨는 참 다정한 분이에요. 제가요? 현장에서는 무섭기로 유명했는데요. 겉은 그래 보여도 속은 참 따뜻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민철에게 남편을 암으로 잃은 이야기를, 그 이후 3년간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철 역시 아내를 뇌졸중으로 갑자기 떠나보낸 그날의 충격을, 그리고 홀로 남겨진 뒤의 공허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참 비슷한 사람들이네요. 혜진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더 마음이 통하는 걸까요? 석 달이 흐른 어느 날 민철은 혜진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혜진 씨, 우리 이제 연애하는 사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 순간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65의 나이에 자신이 아직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벅찬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혜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날 민철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 달 전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 췌장암 말기.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도 1년을 넘기기 힘듭니다. 혜진은 그 진단서를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막 찾은 이 행복을 아직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철과 혜진의 연애는 소문이 되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는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연애래. 창피하지도 않나. 하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월의 무게를 견뎌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민철은 혜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그녀가 좋아하는 호두파이를 사서 공원에 나갔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2개 들고 나가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혜진 역시 민철을 위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민철이 좋아하는 고등어구이. 50년을 살아온 솜씨가 묻어나는 음식이었습니다. 혜진 씨 도시락을 먹으면 돌아가신 아내 생각이 나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철 씨도 저한테 남편 생각나게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니까요. 혜진의 말에 민철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죽은 배우자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기억하며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사랑이 가진 성숙함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민철은 혜진을 데리고 남한산성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른 가을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예순을 넘긴 무릎은 빨리 걸을 수 없었지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 그리고 서로의 주름진 손. 민철 씨, 나중에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요? 혜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철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저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민철 씨도 그렇잖아요. 우리 같이 살면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나이에 무슨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눈치가 보였고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혜진이 먼저 말을 꺼낸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요. 자식들이 뭐라든, 이웃이 뭐라든 우리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삽시다. 그날 두 사람은 결정했습니다. 민철의 집으로 혜진이 들어오기로. 혜진의 집은 좁은 빌라였고 민철의 집은 아파트 30평형으로 두 사람이 살기에 적당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며 혜진은 자신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숨겨두었던 병원 진단서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췌장암 사기. 예상 여명 6개월에서 1년. 혜진은 진단서를 오래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하지만 민철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행복한 시간을 조금만 더 누리고 싶었습니다. 혜진이 민철의 집으로 이사 온 날 민철은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꽃까지 사다 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68배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삶.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혜진 씨. 이제 우리 집입니다. 고마워요, 민철 씨. 제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두 사람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산책을 하고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습니다. 민철은 오랜만에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혜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혜진의 몸에는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나이 드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요. 혜진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암세포가 몸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식사를 해도 소화가 안 되고 밤마다 복통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민철 앞에서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철의 딸 수지가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수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거실에 앉아 있는 혜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아, 수지야. 소개할게. 윤혜진 선생님이시고 나랑 같이 사는 분이야. 수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같이 산다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엄마 생각은 안 하세요? 수지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랑 같이 살아요?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수지는 소리를 지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민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철 씨, 제가 나갈게요. 딸분이 저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데. 아니에요. 수지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줄 겁니다. 하지만 수지는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빠인 민수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아버지를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있던 민수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분이랑 헤어지세요. 우리 가족한테 상처예요. 민철은 분노했습니다. 너희들이 뭘 알아? 너희는 외국에 지방에 살면서 1년에 한두 번 얼굴이나 비추면서 내가 얼마나 외롭게 사는지 알기나 해? 그래도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내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 나보고 혼자 외롭게 살지 말라고.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사랑하고 살라고. 내 엄마가 허락했단 말이야. 민철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혜진 씨, 미안해요. 자식들 때문에.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도 딸이 있었으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자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 혜진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민철이 자식들과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시한부 인생이 언제 드러날지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혜진은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복통과 함께 피를 토한 것입니다. 민철은 급히 119를 불렀고 혜진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민철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간과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고요.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민철은 멍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췌장암? 말기?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혜진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혜진 씨가 암이라고요? 네, 진단받은 지는 약 5개월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분이 말씀 안 하셨나 보네요. 민철은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혜진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철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 씨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이걸 감당하려고 했어요?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민철 씨. 말하면 당신이 저를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아니, 떠나지 않더라도 불쌍하게 볼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당신한테 사랑받고 싶었어요. 동정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요. 민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8평생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이끌며 눈물 한 번 보이지 않았던 남자. 그런 그가 병실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당신이 암이든 뭐든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겨울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마치 두 사람의 눈물을 닮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입원한 날부터 민철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병원으로 출근하듯 갔습니다. 혜진이 좋아하는 죽을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가고 그녀가 읽을 책과 신문을 챙겨갔습니다. 병실 간호는 물론 화장실까지 부축해주며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혜진은 거부했습니다. 선생님, 제 나이가 65입니다. 항암 치료 받으면 머리 빠지고 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민철은 혜진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와 영양주사만 맞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혜진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민철은 집안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침실에 간이 병상을 설치하고 혜진이 편하게 누울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쿠션과 베개를 준비했습니다. 민철 씨,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제가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내가 지켜줘야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돌보는 게 폐가 아니라 행복이에요. 민철의 말에 혜진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지극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니. 그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철을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혜진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침대에 누워 쉬던 것이 점점 반나절, 그리고 하루 종일로 늘어났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어 몇 숟가락 떠먹다가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민철은 매일 다른 음식을 만들어 혜진에게 권했습니다. 어릴 적 고향에서 먹던 호박죽, 담백한 닭죽, 부드러운 계란찜.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민철 씨. 입맛이 없어서 먹고 싶어도 못 먹겠어요. 괜찮아요. 조금만이라도 드세요. 기력을 유지해야죠. 그렇게 민철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서 혜진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그 모습을 보던 혜진은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교단에 서서 수백 명의 학생을 가르치던 교사였는데 이제는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병든 노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민철 씨, 저 이러다가 정말 폐만 끼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게 찾아온 또 다른 빛이에요. 민철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혜진을 돌보며 오히려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민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민철의 딸 수지였습니다. 부산에서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두드렸고 민철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수지야, 어쩐 일이니? 아버지 혜진 선생님이 아프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사과하러 왔어요. 수지는 안으로 들어와 침실 문 앞에 섰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혜진의 모습을 본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겨우 몇 달 전에 봤을 때는 건강해 보이던 분이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 마음을 몰라줬어요. 혜진은 힘겹게 웃으며 수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수지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오히려 내가 당신 아버지한테 짐이 되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버지 얼굴 보세요. 선생님 만나고 나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외로움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 앞세웠던 것입니다. 수지는 민철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선생님 잘 돌봐드려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 수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와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혜진의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 냉장고에 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혜진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지 씨 고마워요. 수지 씨 같은 딸을 둔 민철 씨가 부러워요. 혜진의 말에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좋은 분을 보내주셔서요. 두 여자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민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화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혜진이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한 시한은 이미 지났지만 혜진은 아직 버티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그것이 사랑의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철 씨, 저 밖에 나가고 싶어요. 어느 봄날 혜진이 민철에게 말했습니다. 밖에요? 지금 몸 상태로는 힘들 텐데. 마지막으로 벚꽃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처음 만났던 그 공원에 지금쯤 벚꽃이 만발했을 거예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준비하고 혜진을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그리고 담요로 그녀의 무릎을 덮어주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혜진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민철은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이 아름다운 봄날을. 공원 벤치 옆에 휠체어를 세우고 민철은 혜진 옆에 앉았습니다. 바로 1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벤치였습니다. 민철 씨, 1년 전 이 자리에서 우리 처음 만났죠? 네, 기억해요. 혜진 씨가 시집을 읽고 계셨죠? 그때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민철 씨가 말을 걸어주셨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그냥 외롭게 죽어갔을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철 씨, 저 이제 준비됐어요. 뭐가요? 떠날 준비요. 이렇게 아름다운 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순간. 이보다 더 좋은 이별이 어디 있겠어요. 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아직은 안 돼요. 조금만 더 함께 있어요. 민철 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저를 사랑해줬어요. 이제는 저를 놓아주세요. 제가 편하게 갈 수 있게요. 혜진의 말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마지막 1년이 그녀에게는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언젠가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민철은 혜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숨을 거두신 지 1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가셨네요. 편안하게. 민철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혜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없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혜진 씨, 놔두고 어떻게 혼자 가요? 민철은 혜진의 몸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68평생 수많은 이별을 겪어왔지만 이번 이별은 달랐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낼 때도 슬펐지만 그때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렇게 빨리 떠나버린 것입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혜진의 친척은 많지 않았고 옛제자 몇 명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민철은 3일 동안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수지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까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수지야, 나는 이제 살 이유가 없어. 아버지, 혜진 씨가 떠나면서 내 인생도 끝난 거야.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수지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혜진 선생님을 사랑했는지를, 그리고 그 사랑을 잃은 아버지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혜진의 유골은 그녀가 원했던 대로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민철은 부산 앞바다에서 혜진의 유골함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하얀 재가 바다 위로 흩날렸습니다. 민철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삭였습니다. 혜진 씨,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혜진은 떠났습니다. 민철에게 남은 것은 추억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철은 혜진의 흔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 걸린 그녀의 옷, 화장대 위의 화장품, 책상 서랍 속의 편지들, 모든 것이 그녀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철은 혜진이 남긴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민철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철 씨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났겠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제 인생의 마지막 1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사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저는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더 당신에게 매달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남은 시간 동안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정말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병든 몸이지만, 추한 모습이지만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어요. 민철 씨, 제발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하게 떠났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니. 당신도 이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당신을 지켜볼게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는 아프지 않은 몸으로, 젊은 모습으로 만나서 영원히 함께 있어요. 사랑해요, 민철 씨.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혜진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민철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혜진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해 주었다는 사실, 그것이 민철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혜진 씨, 나도 사랑해요. 정말 사랑했어요. 민철의 목소리는 빈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혜진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철은 결심했습니다. 혜진의 말대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겠다고, 그녀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부터 민철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혜진이 좋아하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혜진 씨, 오늘 날씨 참 좋지요? 당신이 좋아하던 날씨예요. 사람들은 혼잣말하는 민철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민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혜진이 여전히 자신 곁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민철은 혜진의 일주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던 하얀 장미를 사서 바다에 갔습니다. 혜진의 유골을 뿌렸던 그 바다에. 혜진 씨,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당신 없이 보낸 1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 버텼어요. 당신이 원한 대로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민철은 장미꽃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얀 장미는 파도를 타고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마치 혜진이 손을 흔들며 떠나가는 것처럼. 그런데 그날 밤 민철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혜진이 나타난 것입니다. 병들기 전의 모습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녀는 민철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철 씨,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 여기서 행복해요. 그리고 당신도 곧 저한테 올 거예요. 혜진 씨, 기다려요. 나도 데려가요. 민철은 혜진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민철은 꿈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철은 몸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수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졌습니다. 민철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지가 옆에서 그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에요. 아버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발견하고 신고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민철은 천천히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것을, 그리고 간신히 살아났다는 것을 의사가 들어와 설명했습니다. 강민철 씨,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혀서 스텐트 시술을 했고요.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재발할 수 있으니까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혜진의 꿈, 그리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혜진이 자신을 부르는 것일까요? 퇴원 후 민철은 규칙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지는 아예 서울로 이사를 와서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민철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5살 난 손녀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하늘나라는 어디예요? 아주 좋은 곳이야.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 곳. 할아버지도 거기 가요? 민철은 지우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언젠가는 거기 갈 거야. 그리고 할머니를 만날 거란다. 민철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진과의 추억을 책으로 엮기 시작한 것입니다. 늦가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두 사람의 만남부터 이별까지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민철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혜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라는 것을. 책이 완성되었을 때 민철은 1년이 더 지나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70.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그는 매일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은 작은 출판사를 통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책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노년의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독자들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같은 처지의 시니어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배우자를 떠나보낸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 편지들을 읽으며 민철은 혜진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녀와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혜진이 떠난 지 3년째 되는 봄이었습니다. 민철은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혜진과 마지막으로 함께 본 그 벚꽃. 혜진 씨, 보고 싶어요. 매일 보고 싶어요. 민철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왔습니다.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수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지야, 아빠는 행복했단다. 너희들 때문에, 그리고 혜진 씨 때문에. 이제 아빠는 혜진 씨 만나러 간다. 걱정하지 마라. 사랑한다. 문자를 보내고 민철은 조용히 벤치에 기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마치 혜진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민철은 보았습니다. 멀리서 혜진이 걸어오는 모습을.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그녀는 민철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철 씨, 오래 기다렸어요. 이제 가요. 혜진 씨 정말 당신이에요? 네, 저예요.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민철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빛이 가득한 곳을 향해. 1시간 후 공원을 산책하던 사람이 벤치에서 민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구급차가 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마 고통 없이 가신 것 같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녀는 슬펐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혜진 선생님을 다시 만났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는 민철의 책을 읽은 독자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민철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줘서. 민철의 유골은 혜진의 유골이 뿌려진 그 바다에 함께 뿌려졌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혜진 선생님과 함께 계세요. 영원히.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재가 함께 섞였습니다. 바다 위로, 하늘 위로 그들은 함께 날아갔습니다. 더 이상 이별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영원한 만남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수지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수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너를 떠났겠지. 미안하구나. 그리고 고맙다. 아빠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줘서. 수지야, 아빠는 너무 행복했단다. 혜진 씨를 만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어. 젊었을 때의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은 사랑이었지. 그 사랑 덕분에 아빠는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었어. 처음에 너는 혜진 씨를 받아들이지 못했지. 아빠는 이해해.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는 내 마음을 아빠가 어찌 모르겠니? 하지만 나중에 너는 마음을 열어줬어. 그게 아빠에게는 큰 선물이었단다. 수지야, 아빠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 혜진 씨가 먼저 떠났을 때 아빠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하지만 그녀는 아빠 곁에 항상 있었어. 마음속에, 추억 속에. 그리고 이제 아빠도 그녀에게 갈 거야. 너도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날이 올 거야. 그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저 하늘 어딘가에서 아빠를 낳아주고 길러준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와 평생을 함께한 내 엄마,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만난 혜진 씨. 모두에게 감사해. 그들 덕분에 아빠의 인생은 의미가 있었어. 수지야,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그리고 가끔 아빠를 생각해주면 고맙겠다. 사랑한다, 내 딸. 아빠가 편지를 다 읽은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게 생을 마쳤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소중한 가르침을 남겨주셨다는 것에 대한.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밝은 별 2개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이 아버지와 혜진 선생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 혜진 선생님, 행복하세요. 저도 아버지처럼 사랑하며 살게요. 수지는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만난다는 것을. 민철과 혜진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의 흔적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철의 책은 계속해서 읽혔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노년의 사랑도 아름답다는 것을, 이별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봄이 올 때마다 공원의 벚꽃은 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벤치에는 여전히 노부부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민철과 혜진처럼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남은 시간을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어딘가에서 민철과 혜진도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몸으로, 젊은 모습으로 그들은 영원히 함께 있었습니다. 가장 괴로운 이별을 넘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이룬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렀습니다. 민철과 혜진이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젊은 세대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이 공원에 민철 할아버지와 혜진 할머니가 계셨지. 노년에 만나 진정한 사랑을 나눈 분들이야.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거야. 수지는 이제 5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아버지의 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혜진 선생님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진 속 2사람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지의 딸 지우는 이제 1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와 혜진 할머니는 진짜 다시 만났을까요? 수지는 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들은 죽어서도 다시 만나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사랑은 영원하다고. 저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영원할 거야. 나이가 많든 적든, 시간이 길든 짧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진심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할아버지와 혜진 할머니처럼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다고. 그날 밤 수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와 혜진 선생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두 분은 젊은 모습이었고 손을 맞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수지야.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수지는 달려가려 했지만 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너는 여기 올 때가 아니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하지만 아빠. 수지야, 아빠는 정말 행복해. 혜진 씨와 함께 있으니까.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빠가 원하는 거야. 혜진 선생님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지 씨, 고마워요. 저를 받아들여줘서. 덕분에 저는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선생님,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물론이죠.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갔습니다. 빗속으로. 수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일어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혜진 선생님이 앉았던 그 벤치로. 벤치에 앉아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혜진 선생님이 보내는 인사 같았습니다. 아버지, 선생님, 저도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수지의 말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민철과 혜진이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민철과 혜진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나 진정한 사랑을 나눈 두 사람. 가장 괴로운 이별을 겪었지만 결국 영원한 만남을 이룬 두 사람. 그들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민철과 혜진은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넘어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그것이 바로 민철과 혜진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랑하세요. 후회 없이.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고 사랑받으세요. 그리고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니까요.